오늘 웨비나는 크게 이제 이어폰 헤드폰부터 시작해서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따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따가 또 데모할 때는 데모할 수 있는 장비 쪽으로 카메라를 셋업해 두었으니 그거랑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세미나의 강의를 맡은 김현갑이라고 합니다. BMP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고요. 이제 오디오 프리시즌 그라스 쪽에 한국 지역의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양력은 보시는 프로필 화면과 같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AP 베이스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 프리시즌 같은 이제 저희가 다루는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회사 소개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간단한 이제 오버뷰가 있고요. 이건 짧게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실 이제 이어폰, 헤드폰 측정에 대한 그 이론이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청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드밴스하는 그 클래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어드밴스한 부분에 맞추면은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웨비나 자체가 아주 그 본격적인 그 엔지니어링을 위한 그런 이제 웨비나는 아니고 베이직한 부분에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요즘에 많이 이 요청을 받은 게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여러 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에 있어서는 세미나도 많이 줄고 교육도 많이 줄다 보니까 기본 교육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로 들어왔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오디오 측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AP 위주에서 그 주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그 고려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헤드폰 이론 교육 다음에는 이제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이라기보다는 약간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회사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이제 아시오메트릭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측정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오디오 프리시즌, 그라스, IMC라고 하는 이제 측정 장비 회사들,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술 지원이랑 제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요 장비들은 굉장히 유명한 장비라 스탠다드 장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오디오 분석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고, DAQ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굉장히 오래된, 네, 오디오 프리즘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네, 지금부터 쭉 해서 지금 이제 APX 시리즈 장비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저희 사는 이제 아시아 매트릭 솔루션의 이제 국내 파트너사로 AP 그라스 IMC를 제품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저희가 계측기를 담당해서 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PX 아날라이저 저희 회사 장비는 사실 많이 쓰고 계실 테니까 APX 5부터 APX 525, 85, 86, 515, 517, 516, 511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렉스까지 해서 라인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라인업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 음향, 정기적인 측정부터 어쿠스틱 측정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측정을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굉장히 글로벌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모듈, 특히 이제 I2S라든가 HDMI 이제 2죠. 최근 HDMI 규격이라든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지털 모듈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 외에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앰프라든가 어쿠스틱 아니면 이제 AV 싱크 같은 광 싱크 같은 것도 맞춰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할 내용이 이제 헤드폰 메저먼트
되겠습니다. 저희야 뭐 이제 이어폰, 헤드폰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긴 한데 주로 이제 요 카테고리를 할 때는 헤드폰 카테고리로 나눠지니까 헤드폰 메저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부분은 사실은 이제 측정을 뭘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저항, 그리고 이제 뭐 인풋 볼테이지, 사운드 프레셔 레벨, 디스토션, 그다음에 뭐 노이즈라든가 크로스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스코프들이 있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오디오 쪽을 측정하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측정하는 걸로 오디오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특정해가지고는 다 모른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뭐 그게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측정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렇죠?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측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만족시키는 게 가능한가? 결국은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측정으로 산출되는 거는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값들이 있지만 객관적인 품질들이 있고 주관적인 품질들이 있고 평가도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하나만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항목들을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 굉장히 많이 보셨을 화면이죠. 이건 이제 그 기술 표준에 의해서 이어폰, 헤드폰, 타입에 대한 것들인데, 뭐, 그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IC 스탠다드 문서에 앞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어떤 타입이냐, 귀를 덮는 타입이냐, 귀 위에 올려놓는 타입이냐, 이어폰도 이도 입구에 올려놓는 거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냐에 따라서 이어폰, 헤드폰의 타입이 나눠지는 거죠. 이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들은 뭐 굉장히 표준적인 사항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특정을 하고 코스틱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사운드 필드예요. 어떤 사운드 필드를 사용할 거냐, 어떤 사운드 필드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어폰, 헤드폰이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운드 필드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운드 필드는 뭐죠? 다 원거리 장이에요. 어떤 소스가 발생을 하고 스피커가 되는 어떤 소스가 발생을 하고 그게 공간을 타고 사람한테 들어와서 이제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만 깨끗하게 독립적으로 떼서 측정을 하는 이 소스의 성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스피커 측정입니다. 그래서 프리필드, 즉 이제 무향실 같은 데다가 스피커를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테스트 통해서 스피커의 성능을 깨끗하게 뽑아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죠. 이제 필드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프리필드, 디퓨즈 필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디퓨즈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잔향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프리필드는 무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잔향이냐 완전 무향이냐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인 특성이긴 합니다. 극단적으로 만드는 특성이긴 한데 어떤 분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주파생답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어폰, 헤드폰 측정할 때 주파생답. 사실 이건 이어폰, 헤드폰에만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네. 주파생답은 모든 오디오 기기를 통틀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즉, 우리 이제 그 특정 음원이 어떤 소스 기기를 통해, 시료를 통해서 재생이 됐을 때 나오는 주파수 도메인, 즉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그 주파수 도메인에 표시되는 그래프가 얼마나 선형적으로 나오는가, 혹은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주파수 응답으로 모든 걸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일견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응답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글씨가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예, 플로이드 툴 박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이 슈퍼정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즉, 주파수 응답, 대역폭마저 똑바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스피커라면 이거는 사실 다른 걸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파수 응답은 그 오디오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어폰 헤드폰이잖아요? 이어폰 헤드폰은, 많이 들어보셨던 HRTF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HRTF를 패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입체 음향 같은 데서 HRTF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HRTF가 얼마만큼 민감하냐 혹은 얼마만큼 정확하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이게 아직 이거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하기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도 어느 정도의 응답 특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HRTF가 예를 들어서 특정 환경에서 머리 전달 함수죠. 신체 전달 함수가 이제 그 이어폰 청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헤드 앤 토로스 시뮬레이터를 구입하신 그런 이제 그 고객분들이라면은 장비를 구입할 때 아마 HRTF 성분이 정보가 들어있는 USB 같은 거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프리필드 반응, 디퓨즈 필드 반응에 대해서 이 그 구입하신 이어 시뮬레이터 혹은 헤드 앤 토르 시뮬레이터의 특성값이 주파수 응답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HRTF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그건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어폰, 헤드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다른 부분은 영향을 별로 못 줘요. 이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귀 부분만 있는 테스트 픽처만 있으면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양 귀만 있는 그런 테스트 픽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뭔가 다르냐 맞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헤드 앤 토로스 시뮬레이터는 어쨌든 뭐 이거 어깨 굉장히 중요하죠. 어깨라든가 그 다음에 이 얼굴의 형태, 어깨, 가슴 등에서 상반신에서 나오는 반사값이 포함이 돼야 될 것들. 아니면 공간 정보, 입체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될 그런 정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할 것이고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이어폰 헤드폰의 단품적인 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양 귀만 있으면 혹은 하나의 귀만 있어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이제 이렇게 귀가 붙어 있는 한 귀짜리도 있고 금속 커플로 되어 있는 요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어 시뮬레이터는 뭐 이게 어, 테스트 픽처에 붙어 있던 다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C 60318-4번, 뭐 5번, 7번 뭐 이렇게 나갈 텐데 이 규격에 의해서 이제 이어 시뮬레이터의 규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뭐 이거랑 차이, 즉 귀가 붙어 있는 것과 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의 그 차이가 뭘까? 그렇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귀가 붙어져 금속 커플로 되어 있는 거의 장점은 우리 인이어 이어폰 같은 거 잴 때 굉장히 균일하게 측정을 할 수 있죠. 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측정할 때 편의성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실질적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착용했을 때 인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 귀가 피나 있는 귓바퀴가 있는 모델이 좀 더 적합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리커닝 리스폰스의 이제 디자인 타겟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 이제 옛날에는 이게 대체 어떤 타겟을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어폰과 헤드폰은 스피커랑 다르기 때문에 필드를 잡아야 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잡아야 맞는 들이 나올 것인가? 뭐가 첨가에 더 가까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리스폰스 메저를 할 때,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공기를 사용해가지고 테스트 피처스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측정을, 측정 장비 아까 본 시뮬레이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체크해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장비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사람한테 하는 게 첨가적으로 굉장히 가깝겠죠. 그런데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 테스트 인원에 대해서 통계를 뽑아서 다시 평균화내면은 사실 평감적으로 굉장히 적합도가 높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번 제품 조금 바꿀 때마다 그 테스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수업값을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특정 커브에 대해서는 제가 네, 헤드톤 타겟 커브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FF 커브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중간에 이제 DF 커브, 디퓨즈 필드를 했다가 사실 이어폰이라는 게 크리필드도 아니고 디퓨즈 필드도 아닌 그 굉장히 복합적인 무엇인가잖아요. 예, 근접장애 일종의.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스피커 대신 헤드폰이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에 대한 보상을 주자라고 해서 타겟 커브라는 걸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타겟 커브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하만 커브가 굉장히 유명하죠. 하만 커브 굉장히 유명한데, 예, 지금 보시면은, 제가 또 이것도 글씨로 너무 작게 했네요. 네. 하만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 위에 올리거나 덮어서 쓰는 그러한 헤드폰 타겟이 있고요. 이니어라고 해서 귀 안쪽에 넣는 이니어 타겟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션 올리브 박사님이 굉장히 이쪽 분야의 선구자이신데, 어,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논문을 새로 발표하시면서, 타겟 그래프를 업데이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100%, 이것만 봐서 충분한가?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 타겟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공간 오디오라는 걸 듣고 있잖아요. 공간 오디오를 들었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인 스테레오 사운드의 타겟 커브랑 공간 오디오 타겟 커브가 과연 동일한가? 동일한 효과를 주느냐?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이제 그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저 공간 음향에 대한 타겟 커브는 지금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AS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엠팩 아이오디오, 이머시브 사운드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타겟을 줘야 되는가? 이게 과연 정확한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타겟들에 대한 우리들의 굉장히 많은 참인이 그거죠. 하나의 타겟을 가지고 다 커버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통일된, 어떤 환경에 다 쓸 수 있는 통일된 커브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가 환경에 맞는 타겟 커브를 정해야 된다. 혹은 우리 제품에 맞는 타겟 커브를 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타겟 디자인의 어, 목표라고 지금까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얼마나 줄 것이냐. 기존의 디퓨저 필드는 이랬는데 하만 필드는 이렇게 변했다. 하만 타겟은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 헤드폰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저대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다. 혹은 우리 이어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혹은 밀폐 정도가 너무 다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게 이제 우리가 이어폰 측정을 하면은 타겟이 3kHz 쪽에는 굉장히 이제 이도 공진으로 해서 주파수 커브가 이렇게 상승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8kHz 이상급에서 또 이제 피크가 리키즈, 콘차 리키즈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런 거는 또 뭐에 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착용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착용에 대한 걸 어떻게 평균화할지도 완벽하게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타겟은 굉장히 많은 네,
관계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약을 드리면은 결국은 그 이어폰 헤드폰의 주파수 음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주파수 음답을 마치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우리가 플랫한 걸 플랫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는, 왜냐하면 이어식을 할 때 그냥 꽂아 측정하면 절대 플랫하지 않죠. 그 환경값에 의해서 변경된 값을 마치 플랫한 걸로 들으려고 하는 레퍼런스 플랫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는 이제 디퓨즈 필드에서 타겟 커브로 넘어왔고 그 타겟 커브도 여러 종류로 갈라져 있고요. 그 여러 종류로 갈라진 것들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헤드폰 메저먼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 표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앞에 우리 주파수 응답을 했고요. 다음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레이티드 소스 임피던스, 즉 전격 임피던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TWS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소비자 제품을 사용하는 쪽보다는 어, 개발하거나 만드는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앰프나 어느 칩셋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스피커 혹은 이어폰 유닛의 그 레이티드 임피던스에 대해서 매칭을 하셔야겠죠. 그럼 측정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임피던스 값은 결국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격 임피던스는 제조사가 정합니다. 우리 이제 이 유닛의 전격 임피던스는 몇 옴이다. 몇 옴짜리 유닛이다. 라는 걸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임피던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옛날 규격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IC 61938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 규격들은 임피던스 기준으로 120옴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장비들 보시면 좀 임피던스, 왜냐하면 그때는 이 헤드폰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낮죠.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 기준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표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안음이 높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전 기준과 다르다면은 그게 몇 옴인지 전격 기준을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품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앰프, 소스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 소스가 나가는, 즉 앰프 쪽에서 공급해주는, 즉, 뭐, TWS면은 그 안에 그, 뭐, 요즘 다 원칙이긴 하지만, 그 칩셋에서 출력되는 그 시그널 출력되는 거기에 출력 임피던스, 소스 임피던스 값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소스 임피던스 값은 1옴 이하입니다. 대부분 0.1옴, 뭐 0.1옴보다 더 낮은 그런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측정하면 깨끗하게 측정이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매저먼트 컨디션을 대한 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 시뮬레이터 캘리브레이션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어 시뮬레이터 캘리브레이션 잘 안 하긴 하는데 당연히 캘리브레이터를 뽑아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그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어 시뮬레이터 캘리브레이션 할 때 권장 사항은 250Hz를 권장하긴 합니다. 뭐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죠. 당연히 이제 우리 이제 이도 공진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료에 DSP가 많이 걸리는 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kHz에 와 있기 때문에 1kHz의 간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50Hz가 좀 더 안정적인 대역이어서 이쪽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다 교차로 테스트를 뭐, 그 회사에 있는 요즘 멀티펑션 캘리브레이터가 있으실 거라서 250Hz, 뭐 1kHz 둘 다 있으실 겁니다. 둘 다 되는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업체들 스케일링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피던스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 그 임피던스가 중요한 이유는 임피던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초응답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라든가 아니면 밸런스드 아마추어 그 다이나믹 유닛이라든가 밸런스드 아마추어 유닛 같은 경우, 즉 BA 유닛 이런 것들은요, 임피던스 커버 값들이 이제 평탄하지 않죠.
그 평타하지 않은 유닛을 사용할 때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걸리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임피던스가 어떻게 걸리는가에 따라서 이게 그 초등답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피던스를 제어해 주는 게 굉장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할 때 레프트 라이트 트래킹, 뭐 크로스톡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어 시뮬레이터가 양쪽이 다 있는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에 대한 편차를 볼 수 있고요. 트래킹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크로스톡 같은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건데, 크로스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죠? 그 두 가지 크로스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료 간에 생기는 크로스톡이 있을 거고요. 시료에서 발생된 음원이 외부로 누설이 되죠. 누설된 그 소리가 이 공간을 타고 다시 입사되는, 그쵸? 어쿠스틱한 크로스톡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누설된 어쿠스틱한 크로스톡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오픈형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쿠스틱한 크로스톡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쿠스틱한 크로스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좌우의 편차가 심하게, 자유음압차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스킹돼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요. 물론 이제 밸런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이제 보통 크로스톡을 보거나 아니면 트래킹, 좌우의 편차의 밸런스를 보는 이유는 레프트 라이트의 볼륨 레벨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음상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 좌우 편차를 보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앰비언트 노이즈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노이즈 플로어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자, 정적인 임피던스, 그다음에 인풋 볼테이지, SP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 유닛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값이 있는데, 이게 정격은 결국은 제조사가 정하는 겁니다. 제조사가 정하는 건데, 이 임피던스 커브 값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출력 임피던스 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유닛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두 개의 조합으로 인해서 초중답의 밸런스가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앰프의 궁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즉,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같은 와트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같은 와트를 구동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류값이 필요할 텐데, 우리 이제 작은 앰프 유닛에서 전류량을 많이 공급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아주 적합한 수치에 출력을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치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앰프를 설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 교에서 권하는 거는 2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마 80% 정도 존을 잡고 80% 정도 이상으로 이게 크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할 때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거는 보통 파워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재생시간, 요즘 재생시간 테스트를 많이 하실 텐데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핑크 노이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핑크 노이즈인데 그냥 핑크 노이즈 사용하시지 않고 보통 A 웨이팅 같은 웨이팅 필터를 걸어서 만든 프로그래밍 노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뭐 장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노이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요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주파 고주파 쪽의 부담 좀 줄여주는 그러한 이제 핑크 노이즈고요. 네, 음악 레벨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캘리브레이션 어쨌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레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경 쓸 게 있죠. 맥시멈 값을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게 표준 문서에 보면 EMF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EMF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효 전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때 모든 전압값은 RMS 기준입니다. RMS 기준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롱텀으로 볼 건지 숏텀으로 볼 건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맥시멈 소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된 전격 전압을 가지고 네, 시그널을 이제 1분 단위로 계속 반복시킵니다. 1분 오퍼레이션 하고 2분 쉬고 1분 오퍼레이션 하고 2분 쉬고 즉 리미트 전력을 굉장히 높게 잡고 이건 이제 맥스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그 맥스치만큼 1분 정도 걸었다가 쉬었다가 또 1분 정도 걸었다가 쉬었다가
일종의 인터벌 테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충분히 잘 버티느냐.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시간 동안 100시간 동안 레이티드, 즉 전격 전력,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이어폰 전격이 뭐 몇 데시벨이다라고 하면 몇 데시벨로 100시간을 이동시켜도 과연 이게 이제 문제가 없느냐, 똑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리스틱 볼테이지라고 하니까 특성 전압이라고 하죠.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이라서 네, 그 이제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또 안 하고 넘어가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피커 같은 경우는 1kHz, 이어폰 헤드폰에서 500kHz에서 그 시그널을 가지고 500kHz에서 전격 그 소스를 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내는 전압 94dB SPL을 만들어내는 즉 500kHz에서 94dB SPL을 만들어내는 특성 전압 그 전압값을 특성 전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디스토션 메저먼트입니다. 뭐 이제 왜곡률이라고 하죠. TXT라고도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미나 형식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웹 강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한 40분? 네, 그 정도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일 거고요. 데몬스트레이션이 일단 10분에서 20분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이 웹이나 러닝 타임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이제 일정에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모닉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PhD라는 걸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모닉 디스토션 이제 수입을 사용해서 혹은 이제 스텝 수입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쿠스 리스폰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표준 규격 IC60168-7번 규격이죠. 여기서는 이제 2차, 3차 오더까지, 즉 2차 하모니크, 3차 오더 하모니스까지만 가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표준 규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후에서는 에너지 레인이 굉장히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2차와 3차에 가장 많은 하모닉스의 특성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차 하모닉스가 더 높냐, 3차 하모닉스가 더 높냐. 그래서 좀 관련 자료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비대칭 성분이 높아져서 그런 거냐, 서스펜션 성분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냐라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또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HD 레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 1% 정도 이하에서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0.001%, 0.01% 이게 층감상에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층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PHD를 0.1%, 1%, 3%, 5%, 10% 이렇게 다르게 주면서 뭐 수십 명의 이제 그 일반적인 이어폰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십 명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3% 이하로는 특히 이제 중역을 제외한 나머지 저주파제가 더 심합니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1%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고요. 3%는 청취 경험이 있거나 음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3% 수준에 근접하면 바로 감지를 했고요. 3% 이상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고 표준 규격상 혹은 표준 규격이 아니더라도 10%에 도달한 THD는 굉장히 나쁜 소리를 인식이 됩니다. 마치 막이 낀 소리, 이렇게 입을 막고 하는 그런 듯한 소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그 조달 규격이나 표준 규격이나 아니면 제품 품질 관리 규격에서는 THD가 10% 넘어가면은 더 이상 일반적인 사운드가 아닌 걸로 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볼게 주어응답 THD 봤으면 끝이냐? 다 봤냐? 임피던스도 봤고, 우리가 항상 하던 거 다 봤는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모듈레이션 디스토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DFD라고 해서 Different Frequency Distortion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우리 모듈레이션, 이제 우리 혼변조 왜곡이라고 하죠. 혼변조 왜곡에 대한 부분이고요. D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동 변조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한자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별건 아닙니다. 이게 이 텍스트가 이제 잘 보이시는 분이 있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텍스트에서 이제 그 주파수 간에 이제 단위 신호를 저희가 수입하는 게 아니라 어, 상호 신호가 안에서 서로의 간섭을 일으키는 걸 확인을 해봅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게 모듈레이션 된 신호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리고 차동 주파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이제 좀 더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양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테스트를 한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모듈레이션 하는데 왜 저게 비율이 4대 1이고 왜 70Hz랑 600Hz를 하고 그렇죠? IMD라 그 모듈레이션 할 때 DFD를 할 때 왜 이제 저 시그널을 저렇게 쪼개느냐라는 것까지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어폰 헤드폰 측정은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브앤버즈는 다들 아시겠죠? 러브앤버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되던 것들인데 대부분의 경우 러브앤버즈는 고차 하모닉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버징이라든가 문지른 혹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생산적인 결함이라든가 품질적인 결함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고요. 틈이 있다든가 이물질이 묻었다든가 그 다음에 그 조립에 미스가 있었다든가 그런 이유로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잘 들려. 예를 들어서 이어폰 안에 그렇죠? 모래 하나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측정으로 나오진 않지만 확실하게 들리고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진동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거기에 대한 테스트 팩터 값을 뽑아가지고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컬하게 봤을 때는 13dB 이하로 나옵니다. 테스트 팩터 값이. 그런데 이제 여기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위쪽 선을 보시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위로 5, 6dB 이상, 그렇죠? 솟아 오르는 경우에는 러브앤버즈가 발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ANC에 대한 부분인데, ANC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노이즈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노이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네, 그럼 합니다. 그래서 ANC 측정은 뭐 이제 오픈이어를 잡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상태를 잡고, 그 다음에 패시브에서 ANC를 켠 상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 그래서 오픈, 패시브, 액티브 세 가지 상태입니다. 그 사이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AP 프로그램에서 비교해주는 펑션을 킬 수 있죠. 그럼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팅은 네 아주 패시브랑 액티브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테스트 셋업은 이제 노이즈를 이제 틀어주고 거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어 시뮬레이터는 이 사업이 잘 되는 이어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그 방식들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이어시블레이트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일반적인 해치. 그 다음이 이거는 이어폰 제조사에서 많이 쓰는 거죠. 테스트 픽처. 맨 밑에 거는 고음악.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고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하는 굉장히 처음 요구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ANC 제품이라도 군용이다. 이럴 때는 뭐 고음악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주로 위에 두 개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밑에 거를 좀 더 추천하는 게 밑에 있는 이제 텍스트 픽처의 헤드폰용 텍스트 픽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밑에가 잘 돼 있어서 이제 그 리키지나 틈에 의해서 들어가는 효과가 굉장히 작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뭐 이건 테스트 워크플로우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ANC 지금 많은 분들이 개발하실 건데, 해야 될 거,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대체 ANC 성능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ANC 성능 98.5%입니다. 우리 회사는 뭐 ANC가 45-dB입니다.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60268-24번이 ANC, 즉, 노이즈 캔슬링을 표현하는 그런 규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단위 값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특정 구역은 잘 되는데, 다른 또 안 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단위 값을 표시한다 하면은, 맥시멈 dB 값이라고 하죠. 맥시멈 dB 값이라고 하는데, 그, 최대값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더 크게 할 거랬네요. 맥시멈 dB를 표시를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지금 125Hz에서 30dB 정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0dB. 네, 그러니까 최대 30dB 감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이게 모든 법에서 30dB를 감쇄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혹은 대역폭을 제한을 해서 대역 평균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Hz에서 500Hz까지 평균적으로 한 25dB 정도 감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아직 교육이 나왔는데 아직 많은 이제 기업이나 혹은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논의가 진작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이런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되지 않고는 있지만, 네, 되게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소비자들은 저걸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표준 규격이 있어서, 이건 뭐 누구나 구하실 수 있는 표준 규격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이건 그 라이센스 문서라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구나 이제 회사에서 다 구입을 하시거나 혹은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하거나 최대값, 최대값이면 이게 최대값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대역 평균으로 표현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규격, 글로벌 스탠다드다. 어, 글로벌, 국제적인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걸 할 때, 지금 하나의 포지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특히 이제 인이어 타입 같은 경우는 리퀴즈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 틈이. 이어폰 착용했을 때 착용에 의한 편차가 커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 착용, 이어 슈뮬레이터 시켜가지고 평균값으로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제가 권장드린 거는 5번 이상 측정해서 그 평균값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쓰는 레퍼런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됐던 동기 중에 굉장히 가장 큰 요소였던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5, 이제 5.0이죠. 5점대 규격의 LEOD입니다. LEOD는 이제 로우 에너지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새로운 프로파일 위에서 LC3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코덱이 적용됩니다. 이 코덱은 기존의 A2DP랑 완전히 다른 코덱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LEOD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블루투스 5.3 이상부터 지원이 될 거고요.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최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블루투스 뭐야? 블루투스 6도 받고 뭐 블루투스 5보다 굉장히 옛날부터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버전 지원하는 칩셋 버전의 칩셋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코덱이라든가 아니면 에리 오디오라든가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그냥 그 프로토콜 위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버전만 올라갔지 실제로 프로토콜 전송하거나 어떤 오디오를 사용을 할 때는 기존에 썼던 것과 다른 게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쓰여진 건 이제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5에서 가장 특징이라고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AC3를 한 코덱을 사용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클래식 코덱과 다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LC3 코덱은 기존의 우리 SBC라든가 AAC라든가 그 다음에 뭐 aptX라든가 LDAC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A2DP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있지 않고 에리 오디오 프로파일에 완전히 다른 프로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 프로파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LC3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LC3는 물론 이제 LC3가 갖고 있는 그 통신적인 특성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통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사용할 때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니캐스트와 오라캐스트 두 가지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 CIS와 BIS라고 하는데 이제 유니캐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어링 방식의 이어폰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폰 헤드폰 오디오 연결이고 오라캐스트는 브로드캐스팅 방식, 즉 방송하는 것처럼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브로드캐스팅 방송이 쓰였다. 이거 사실 이런 굉장히 좋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그 구역 안에서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는데 굳이 뭐 스피커나 아니면 다른 거 시끄럽지 않고 내가 착용하고 있는 이어폰으로 그냥 들으면 돼요.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리겠죠, 크게. 그런데 주변은 시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팅은 방송하는 겁니다. 즉 누가 뭘 듣고 누가 몇 대가 연결되는지가는 상관없습니다. 상호 연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라디오나 TV 방송처럼 그냥 전파를 뿌리는 겁니다. 이 뿌려지는 전파를 그냥 받아서 내가 듣는 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 브로드캐스팅의 영역 안에서는 뭐 100명도 100개의 오라캐스트 장비가 동시에 그냥 수신을 해서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페어링해서 하는 스트리밍 방식이 아니에요. 근거리 실시간 스트리밍,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특징이 커서 대부분의 이제 블루투스 제품들은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가 달렸다라고 하면 이 오라캐스트 마크, 이 마크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라캐스트 마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캐스트 마크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걸 많이 달고 또 이걸 준비하고 있는 회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에리오디오가 왜 써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에리오디오가 다음 세대의 블루투스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에너지를 덜 먹고요. 이제 배터리를 덜 쓰겠죠. 프로토콜이 일단 전력 자체가 좀 덜 소비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팅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팅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 스트리밍,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어, 새로운, 이게 이제 최신 코덱 일종의, 기존의 SBC나 A2DP 같은 건 A2DP 프로토콜 자체가, 프로파일 자체가 만들어진 꽤 오래된 규격인데,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거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뭐 이게 막 들어가면 뭐 어드버타이징 어떻게 하고, 어떻게 커넥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실험해 볼 수가 없어갖고, 시뮬레이션 상으로 해봤지만, 이제, 에리 오디오가 기존의 클래식 오디오보다 커넥션을 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전파고 혼란스러운 환경일 때, 혼잡했을 때도 좀 더 안정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클래식 오디오랑 에리 오디오랑 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디오 모델 같은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SBC가 대표적이고, 뭐 AC, FTX, LDAC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에리 오디오는 LC3가 기반, 기본적으로는. 그 외에 파생 옵션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스탠다드로 규정화된 거는 H3입니다. H3고요. 스트리밍 스트럭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리밍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 링크를 중앙값을 잡고 우리 TWS는 거기서 다시 이제 걸어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스테레오를 따로따로
커넥팅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 어디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유니캐스트 오디오랑 이제 오라캐스트 오디오랑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유니캐스트는 랩트 라이트를 따로따로 잡아갖고 스팀을 해줄 수 있고요.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보시는 것처럼 뭐 A, B, C를 뭐 적는 건 세 개를 적었지만 몇 개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술을 잘 이용을 한다면은, 그렇죠? 잘 이용한다면은, 이 오라캐스트 같은 걸 잘 이용한다면은, 무선으로, 이제,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성할 수도 있죠. 이미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들의 위치를 블루투스로 서로 파악을 한 다음에, 어, 들어오는 브로드캐스팅이 들어오면은, 이제 자기 포지션에 맞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예, 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에리오가 적용되고 있죠. TWS도 우리 이제 이어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바, TV, 그다음에 뭐 그 아까 이제 오라캐스트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퍼블릭 쪽, PA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PC 쪽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올해 다 업데이트가 됐을 때 대부분 스마트폰에는 그 오라캐스트 기능을 지원하는 이어폰 연결한다면 오라캐스트 방송 듣기라는 메뉴가 그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는요. 그 아이폰은 아직 공식적으로 에리오드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오디오를 우리가 이제 그 들을 때 제가 오라캐스트 방송 듣기를 선택을 하면 거기 이제 방송 목록이 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AP에서 한다 그러면 APX 뭐 몇 번 방송이 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클릭하면 그 공간에 있는 그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굉장히 그리고 뭐 다른 방송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마치 TV의 채널을 고르거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채널을 선택해서 수신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어쨌든 제가 회사 장비니까, 저희 회사 장비로 잠깐 와보면, 네, 블루투스 이제 에리오디오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SIG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 인증 장비의 내용으로 저희 측정 장비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장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건 아닌 거죠.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블루투스에 대한 에리오디오 컨트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한 표준이 묻혀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장비 얘기인데, 블루투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가 그럼 어떻게 페어링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가? 기존의 블루투스랑 뭐가 다른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리 오디오 모듈은 별도로 완전히 나왔고요. 지금 저희 장비에 달아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에서 바로 에리우드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시뮬레이터를 보시면 이제 그 귀가 있고 얘는 이제 가운데가 막혀 있지 않은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델이고 얘는 이제 그 45cc라고 해서 이제 그 조금 인더스트리 쪽 테스트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45cc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제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테스트할 시료는 네,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버즈 프로 3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프로 4가 나와 있는데 왜 프로 3로 하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프로 3 같은 경우 아까 블루투스 SIG 쪽에서 이제 블루투스 에리 오디오에 대해서 인증이 전부 다 통과돼서 등록이 돼 있고요. 버즈4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부만 되어 있어서 완전히 되어 있는 쪽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되고 측정되고 이런 커넥션이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출력으로 이제 여기 이제 블루투스 5라고 하는 걸로 5 모듈로 출력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설정에서 보면은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이제 선택하는 설정창. 인풋은 이제 이거 이어 시뮬레이터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어 시뮬레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쿠스틱 모드고 레프트 라이트 각각 그 감도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하고 블루투스 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네, 블루투스 설정을 하면은 지금 오라캐스트 셋업, 유니캐스트 셋업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오라캐스트 셋업은 아까는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부분들, 즉 방송에 대한 셋업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유니캐스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페어링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링 방식 같은 경우는 입출력을 다 받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뮤직, 즉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유니캐스트 보이스, 우리 음성 입력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48kHz부터 16kHz까지 내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듀레이션 설정, 그리고 오디오 퀄리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움이냐 하이냐. 이게 어디서 변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옥텟 값이 있습니다. 그 QS 셋을 변경을 하면요.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옥텟 값을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들 제가 만약에 이 스탠다드 값을 하이로 변경해 준다면 155로 변경이 되죠. 이런 것처럼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사용을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그 패킷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느냐, 아니면 이제 안정성 높게 가느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 셋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통신 환경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셋업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냥 상용 제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컨버터 같은 걸 사용해서 측정할 경우에는 사실은 통신 환경 설정이라든가, 어,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설정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캐스트 보이스 같은 경우는 16kHz, 32kHz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6kHz가 예전에 했던 우리 HD 보이스, 기본적인 HD 보이스 8kHz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30kHz는 16kHz. 더 광대역, 와이드밴드 오디오 보이스가 되겠죠. 그쪽까지 커버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 볼륨을 맞춰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링은 이제 블루투스 제품인, 버즈를 사용할 거고요. 페어링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스캔해주는 방식은 이전에 사용하셨던 블루투스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우리 클래식 블루투스 측정하듯이 블루투스를 측정을 어, 탐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버즈 프로 3가 탐색이 됐고요. 페어링을 해줍니다. 네, 페어링이 됐고요. 그러면 제품을 뽑아서 제가 이렇게 이어 시뮬레이터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클로즈하고 이제 커넥팅을 유니캐스트로 할 거냐, 보이스로 할 거냐, 오라캐스트 할 거냐인데 유니캐스트 뮤직으로 설정을 해서 커넥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거는 페어링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커넥팅입니다. 그래서 이 각 코덱별로 커넥팅을 할 거고요. 제가 코덱 아까 설정해둔 대로 AC3 코덱이 연결되어 있고 48kHz로 이제 제 제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 제가 여기서 이제 네,
이렇게 500Hz를 제가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당연히 제가 이게 착용을 제대로 다 한 건 아니라서 특히 이제 인이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착용 편차에 의한 음악 레벨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 번 착용시켜야 되고 측정해야 되고 측정 위치를 여러 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균일하게 맞추는 게 생각보다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레프트 라이트가 따로따로 연결이 다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요즘엔 그 이어폰을 만드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입출력 테스트를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어, 입력 값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로 맞추고요. 커넥션을, 이제 유니캐스트 보이스에 대한 커넥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게 출력이 되고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파형이 움직이시는 게 보일 건데요. 어, 근데 요즘 제품에는 저런 게 있습니다. 그, 에코 캔슬레이션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반복된 노이즈를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신호음 같은 경우는 잘 차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삭제돼 버리죠. 제가 휘파람 부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반복성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차단 기능들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죠. 차단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휘파람 불다가 목에. 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이스가 하고 대역폭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그 16kHz까지 열어놨습니다. 여기 대역폭 표시되는 거 보시죠. 이전에 이제 우리 HD 보이스라고 하는 건 8kHz 이 정도까지 표시가 됐을 텐데 지금 와이드밴드 즉 그 와이드 예, 이전에도 와이드밴드 이건 슈퍼 와이드밴드라고 하겠죠. 슈퍼 와이드밴드 16kHz까지 굉장히 광대역으로 거의 가청대역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이 대역폭이 전체가 열려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보이스는 그냥 설정하면 지금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유니캐스트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페어링 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오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기서는 오라캐스트를 여기서 직접 컨트롤해서 바꿔줄 건데 그 여러분들이 오라캐스트 테스트 하실 때는 굳이 페어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라캐스트는 브로드캐스팅, 즉 방송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라캐스트 여기 이 버튼을 페어링 안 하고도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오라캐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설정한 값이 그냥 나옵니다. 자, 이건 다시 그 트랜스트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라캐스트를 방송하면 이제 다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라캐스트를 방송하면 네. 그다음 제가 이제 그 입출력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여기 아까 저장해 놓은 센시티비티가 사라졌는데 네, 어쨌든 오라캐스트가 작동을 하면 그냥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에는 지금 이 에이펙스 그 하는 그 내용이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 저희가 웨비나 시스템상 이 오라캐스트를 이게 스마트폰 화면까지 같이 동기화시키는 설정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핸드폰 화면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기에 오라캐스트를 지원하는 뭐 이런 다른 이렇게 이런 이어폰들을 켜서 스마트폰 여러 개 놓고 그냥 오라캐스트를 그 APX 장비를 펼쳐놓고 선택을 하면 전부 다 방송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10개를 놓으셔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뭐, 오라캐스 스피커를, 네, 준비해 놓지는 못해서,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걸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제 오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오라캐스트 듣기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즘에는 갤럭시는 업데이트해서 그 커넥션 하면은 위에 이제 이어폰 설정하면 바로 뜨잖아요. 그 바로 뜨는 거에서 그 설정 누르시면 바로 밑에 내려보시면 오라캐스트 듣기가 바로 나옵니다. 누르시면 거기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캐스트는 근데 여러 개가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오라캐스트끼리 뭔가 네.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이제 유니캐스트 보이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샘플링은 32kHz 샘플링으로 했습니다. 즉 샘플링이 32kHz를 하면 16kHz까지 나오고요. 아까 그 보이스 테스트할 때 보이스를 16kHz로 내리면은 8kHz까지 대역폭이 잡힙니다. 그 페어링을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제가 이제 페어링 풀었다가 다시 해야 돼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6kg, 31kg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kHz 샘플링을 선택하시면 16kHz까지 그, 그 유니캐스트 보이스의 대역폭이 나오는 거고요. 16kg를 선택하시면 기존의 와이드밴드인 8kHz까지의 그 입력 대역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 유니캐스트, 오라캐스트 두 가지를 해서 블루투스 에리오디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에리오디오만 이제 하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또 이 세미나에 양적인 볼륨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어폰, 헤드폰의 측정, 그 기본적인 측정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ANC를 거쳤다가 그럼 최종적으로 그거를 최근엔 제품 다 블루투스잖아요. 그동안은 블루투스로 와서 이제 에리 오디오를 알려드리고 에리 오디오를 APX 장비 기반으로 구동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렇게 이제 에리 오디오까지 도착했고요. 이 에리 오디오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급, 보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모바일은 배터리가 줄어들고 신호 안정성이 개선되고 그리고 점점 많은 기능들이 있고 또 오라캐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 방식의 스트리밍들이 활성화되고 그걸 이용하면 근거리에서 마치 서라운드 사운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 혹은 퍼블릭 오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AP에서는 좀 더 편하게 제어를 해서 샘플링도 제어하고 꼭택 값이라고 했죠. 오디오 퀄리티 그리고 신호 안정성, 레이턴시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각 환경마다의 LEOD의 특성 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A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네, 들어와 계셔갖고, 가급적이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을 바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에코 캔슬레이션, 에코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일단 블루투스 지원 코덱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에리오디오의 공식적인 코덱은 AC3 코덱 하나입니다. AC3 코덱 하나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캐스트, 뮤직, 유니캐스트, 보이스, 그 다음에 오라캐스트. 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아마도 이게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해진다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표준 코덱상 AC3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네. 클래식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 완전 히 프로파일이 다르다 보니까, 경영에서 쓸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지원 코덱은 LC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 코덱이나 업데이트 코덱이 나오는 것들은 아마 이제 저희가 표준에 얼마나 만큼 반영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본사랑 같이 업데이트를 맞춰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블루투스 내용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어폰, 헤드폰 측정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이제 BT 출력에 대한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하는 무선기기, 네, 네, 소출력 무선, 일단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우리 그 도달 범위가 10m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규격이, 통신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대로 설정하면 100m급까지 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중계 확장 장치가 가능합니다. 오라캐스트의 중계 장치가 가능해서요. 더 넓은 대역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레이턴시의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계를 받으면 아무래도 레이턴시가 두 번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력 레벨은 지금 블루투스 송신 장치 쪽에 있는 규격에 의해서 블루투스 기본적인 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경우 10m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있는 출력 단계가 있거든. 통신 단계로 확장을 하면은 네, 최대 100m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 블루투스를 그렇게 뿌리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보통 이제 수십 미터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수신 장치, 송신 장치 쪽에 이제 있는 그 안테나의 전파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턴시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APX 장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딜레이 측정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탈 딜레이 값도 볼 수 있고 그룹 딜레이 값, 주파수별 딜레이 값도 볼 수 있습니다. LC3도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LC3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이턴시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AP에서 쏘고 받는 클로즈 타입의 클로즈 레이턴 시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클로즈 레이턴시가 아닌, 그렇죠? 클로즈 레이턴시가 아닌 그 오픈 루프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스마트폰 연결해가지고 이제 LC3를 연결해서 내 시료랑 측정했을 때 레이턴시 값은 얼마냐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실 텐데 그 방식을 사용할 때는 우리 이제 그 이, 저희 AV 싱크라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LTV-1이라는 이런 이제 광 커플러가 있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그 소리 신호와 광 신호의 시간차를 가지고 그 레이턴시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내가 개발한 시료까지 레이턴시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채널을 사용하죠. 하나는 이제 우리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도달하는 소리, 하나는 그 광커플러에서 도착하는 소리, 신호죠. 광신호.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시간차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폰이 가지고 있는 앱에서 보정이 있어요. 시간차 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룩 우리가 이제 장비에서 입출력 다 할 때랑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테스트할 때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 자체에서 그 오디오랑 비디오 싱크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다르고 뭐 웹 브라우저 다르고 네, 그다음에 뭐 그 OTT 다르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네. 어,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 클래식 대비 기본적인 지원값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같은 경우는 SBC 클래식으로 해서 뭐 딱히 레이턴시에 대해서 뭐 뭔가 처리를 하지 않는 즉 특별한 레이턴시에 대한 대책 어떤 이제 고속화한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은 경우에는 한 300ms 이상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에리오디오 쪽은 조금 더 레이턴시가 빠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까 이제 로우 레이턴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레이턴시 자체를 제어해서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처음부터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SBC 같은 경우 뭐 게이밍 모드 같은 걸 키면 좀 빨라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레이턴시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제품마다 아직까지는 이 에리오디오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돼서 제품마다 편차가 커가지고 티피컬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샘플 수가 적습니다. 네, 클래식 대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USB-C 타입 DAC 내장형 제품 어떤 유형이 있냐라고 했을 때 USB-C 타입은 일단 우선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블루투스로 굳이 테스트를 물론 겸용인 경우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드리면 어, USB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아마 아시오 드라이버 같은 거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PC에다가 USB-C 제품을 꽂고 그걸 아시오 드라이버로 가상화 드라이버로 잡은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출력을 해서 이어 시뮬레이터에 씌운 다음에 테스트를 하셨을 건데 지금 아마 최근에 연락을 이제 뉴스레터를 받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AP 장비의 최신 버전인 버전 10부터는 USB 오디오를 바로 전합니다. 윈도우 다이렉트 사운드 지원하기 때문에 USB-C 같은 경우에는 PC에 꽂고요. PC에서 인식되어 있는 USB 드라이버 그 윈도우 오디오 자체를 AP 장치에서 인풋이나 아웃풋을 바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유선 오디오 측정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딱히 뭘 돌리거나 뭐 그런 거 하시지 않으셔도 딜레이부터 시작해서 맞춤 클로즈 루프 테스트를 전부 다 하실 수는 있고요. 어, 물론 이제 USB-C 타입 100 같은 내장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즉 커넥팅해서 버퍼 값이 있죠. 예를 들면 512 샘플 정도 있으면 한 11ms 정도의 버퍼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뭐 특별한 못한다 잘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00 내장 제품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특성 측정 같은 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이제 오늘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이제 1시간 반에 달하는 동안에 이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강의를 재밌게 혹은 세미나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이 1시간 정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비해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너무 많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압축해서 하다 보니 놓친 것도 있고 제가 또 잘못 얘기 말씀드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문의하실 점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이 있다든가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웨비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